안녕하십니까. 저는 망포고등학교 교원 박조현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원격 수업을 위한 네트워크 서버 등 인프라 관리, 인프라가 들어가니까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무선 AP 공사라든지 각종 이제 네트워크 공사를 학교를 이제 기반으로 해보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 환경을 좀 어떻게 구축을 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기자재들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인프라 관리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학교 전 교실에 무선 AP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거로부터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좀 학교에 이제 뭐 무선 AP라든지 다양한 기자재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0년도 이제 초반 조금 넘어서부터 이제 스마트 교육이라는 이제 붐이 일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다양한 어떤 미러링 도구라든지 아니면 교실 환경,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이제 미래 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이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농담 삼아서 무선이 안 되는 곳은 학교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버스 안이나 모든 대부분의 공간에서는 전부 이제 무선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있죠. 저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교육 현장에도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습 도구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붙박이로 이제 데스크탑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학습 도구가 변화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장소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실에서만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교실 외 공간 아니면 다양한 뭐 운동장이나 강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수업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정 환경에서도 가정 속 이제 언택트 교육이라고 했죠. 이런 교육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학습 자료들이 많이 제공이 됐었는데 그동안은 디지털 교과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 위주로 이제 국한돼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과서라는 체계로 초, 중고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다음 내용을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교과서를 교실에서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습니다. 교사 혼자 이제 디바이스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사 1 디바이스 환경,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모둠별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모둠 디바이스 환경, 그러니까 학생이 모둠별 한 디바이스죠. 그 다음에 학생의 1인 1 디바이스 환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환경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1 디바이스 환경 같은 경우는 교사 중심이기 때문에 자료 활용이 굉장히 유용하죠. 사실 선생님 노트북이나 선생님 PC에 자료를 넣어놓고 그걸 학생들한테 디스플레이 위주로, 설명 위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부가적인 장치들이 거의 필요 없죠. 뭐 무선이란 체계가 아예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게 이제 교사 1 디바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교사가 이제 노트북이 아닌 스마트 패드 같은 단말기를 쓰게 됐을 때부터는 사실 이제 무선 인터넷이 필요하게 됐죠. 이제 예를 들면 무선 미러링 때문에 이제 필요했었는데 스마트 패드에다가 뭐 유선으로 연결하면 굉장히 모양새가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둠별 1 디바이스 환경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제 과학 실험, 토론, 토의 이런 결과 정리를 할 때 주로 쓰고요. 모둠별 활동, 그다음 협력 학습 이런 거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마 이제 초창기 학교들은, 그러니까 온라인 교과서 그 활용 선도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는 디바이스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모둠별로 활용하는 쪽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무선 인터넷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가장 큰 키워드가 됐었고, 그 외에도 학생들이 모둠별로 결과를 발표에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무선 미러링 장치 같은 게 좀 필요가 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학생 1인 1 디바이스 환경입니다. 지금도 아직 학교가 1인 1 디바이스가 되는 학교가 몇 학교가 없어요. 있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학교는 디바이스를 학교에서 즉 이제 그 정부에서 다 일일이 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학교에서는 학생이 입학할 때 디바이스 자체를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거기는 이제 뭘 활용하냐면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입학할 때 크롬북을 하나씩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 정도냐면 한 30에서 35만 원, 요 정도 사이였어요.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학생이 1인 1 디바이스를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개인별 수준별 학습을 고려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외국에서 BYOD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기자재를 전부 학생 수만큼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자기가 쓰는 기자재는 자기가 준비를 해오자는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일명 이제 Bring Yours Own Device에서 본인이 필요한 디바이스는 본인이 지참해서 오자. 이런 운동이 되고 이걸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좀 끝에 부분에서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사실 학생들이 본인 손에 익숙한 기기를 쓰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가 없죠. 예, 그냥 자기가 평상시 쓰던 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자료가 항상 자기의 PC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집에서 복습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교사가 학생 단말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익숙히 쓰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죠. 단말기 사는 대신에 다른 쪽에다가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제 가정에 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서 매번 이제 충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예를 들면 특정 프로그램을 실습하는데 어떤 친구는 아이패드를 들고 오고 어떤 친구는 뭐 안드로이드 패드를 들고 왔다. 이러면 벌써부터 환경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호환성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초창기에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게 이제 틀은 게 뭐냐면 저렴한 실습용 PC, 학생들이 활용한 저렴한 실습용 PC를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같이 조인해서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제 또 한계점이 온 게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게 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저렴한 거 한 30만 원? 이 정도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양이 너무 낮고 그다음에 CPU 같은 경우도 저전력, 아톰 프로세스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문제는 선생님들이 기대치가 높은데 학생들 기대치가 높은데 이게 안 돌아가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결국에는 이제 크롬북 시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적으로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초창기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그리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롬북이라는 기기가 나왔는데 크롬북이 사실은 나왔을 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크롬북이 원래 취지는 너무 교육용에 비싸지 않은 299불을 넘지 않는 교육용 단말기를 지원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한 33만 원 정도? 요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크롬북에 기능이 많이 들어가요. CPU도 좀 빨라지고 메모리도 올라가고 디스크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조달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제일 싼 게 51만 원부터 비싼 거는 100만 원대까지 나와요. 쭉. 근데 처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취지에 이게 맞는 거냐. 크롬북이라는 게 너무 비싸지 않은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기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지면은 그러면 60만 원대 되면은 그냥 노트북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이런 기기 형태에 따라서 활용 방안을 잠깐 보시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활용 방안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중요한 키워드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교사가 혼자 활용하다 보면 사실은 교사가 편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전달을 그리고 일제 수업 이런 게 굉장히 빠르죠. 이제 대부분 교사 1디바이스 환경 같은 경우 이제 뭐 저희는 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직접 1인 1 디바이스 이런 환경으로 잘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모든별 1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실험 실습 이거는 좀 잘 활용하면은 좋은 사례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한 학생한테 PC 주고 너희 PC 가지고 다 해봐 이렇게 시켰는데 지금은 뭐가 됐든 패드가 됐든 뭐 크롬북이 됐든 어떤 하나가 있으면 사실 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자료를 이 패드에다 다 쌓아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전 같으면 이 패드에 앉아 혼자 한 사람이 정리하고 쓰고 뭐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패드가 있지만 옆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이 패드에 충분히 자료를 같이 업데이트를 하거나 서로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모둠별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진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길러줘야 되고 또 발표를 통해서 타인의 생각을 공감도 하고 그리고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도 정리해서 발표하는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1인 1 디바이스, 무조건 디바이스를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단말기들을 계속 이동을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요. 이따가 뒤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준별로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사실 수준별로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학생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한테는 수준별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가 않죠. 이 부분이 좀 딜레마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교사가 뭔가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저희가 여러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미래에는 굳이 선생님이 한 명이 들어가서 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굳이 다른 선생님이 굳이 교실에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즉 교실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원격으로 학생들 활동을 조언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요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 기기 사야 돼. 기기 중심이 어떤 걸 해야 돼. 이런 거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요거를 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야지 온라인 교과서 활용하는데 좀 더 취지가 맞지 않을까. 어제도 이제 그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뭐냐면 저희가 온라인 교과서를 하는데 온라인 교과서가 뭐지? 대부분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온라인 교과서는 PDF야. 아니야. 우리는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PPT야. 뭐 어떻게 제약이 사실은 없는 거죠. 뭐를 해도 결국은 온라인 교과서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유형을 정확하게 정의해서 이 교과서 유형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우리가 온라인 교과서 활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그럼 교실 환경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가장 필요한 게 당연히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죠. 근데 책상과 의자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책상과 의자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가장 많이 이제 뜨고 있는 테마가 학교 공간 재구성이라는 게 많이 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당연히 필요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두 번째는 잘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도 생겨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돈이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사실 돈 주면은 학교를 이쁘게 실용적으로 꾸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꾸몄어요. 그 다음 또 걱정이 두 번째. 이게 얼마나 가지? 얼마나 갈까? 지속성이 어떻게 될지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예산이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번 일회성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공간 재구성에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책상과 의자를 수업하는 공간에 테마에 맞춰서 해야지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간을 아예 빈 교실에 아예 장판 바닥을 해서 특정 교과는 사실 앉아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때 있어요. 즉 우리가 모둠 수업을 할 때 책상을 꼭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6명, 8명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니죠. 예, 바닥에 앉아서 애들이 자유스럽게 앉아서 모둠을 구성해서도 쓸 수가 있죠. 이럴 경우가 사실은 소규모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수업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이 뭐 노트북, 패드, 크롬북,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정답은 없죠. 그 교과하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마 단말기를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단말기들을 그럼 어떻게 보관하고 충전하고 이동을 할 거냐. 이따 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학교 선생님의 뭐 이렇게 뭐 잡무라고도 볼 수 있고 좀 그런 것들에 좀 속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선 AP가 아무래도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면 무선 AP가 필수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잘 소통하고 잘 보여주려면 TV나 프로젝터나 전자칠판이나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손쉽게 사실은 앞으로 선이란 거는 없는 거죠. 선이 있으면 벌써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선 미러링 장치를 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축하는 환경을 일반 교실과 교과 교실 또는 특별실, 그다음에 다목적실 같은데 운동장, 체육관 이런 데를 무슨 수업을 어떻게 하는데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뭘 고려를 해야 될지 대부분에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자재가 항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항상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동. 갖고서 이동을 해야 돼요. 갖고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뭐냐면 크기와 무게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온라인 교과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는 학교에서 하는 유형을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노트북 형태, 키보드가 붙어있는 노트북 형태가 필요한 환경 그리고 없이 패드 형태로 해서 손쉽게 하는 환경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 준비를 하면 좀 수업 환경이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 교실에는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이동하고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걸 쉽게 하는 방법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동용 카트를 쓰거나 이동용 가방 같은 거를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반 교실마다 다 1인 1 디바이스로 구축해준다? 상식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 교실이나 특별실 여기에다가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학교가. 왜냐하면 특정 교과실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로 이동 수업을 하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생들 때문에 일주일 수업 시간 중에 하루에 2~3시간씩은 이동 수업을 하느라고 애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모든 준비가 교과실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면 선생님들끼리 스케줄링해서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이제 운동장과 체육관, 그다음에 야외 시설에도 별도의 AP가 있어요. 5개 AP를 써야 되는데 참고로 이제 옥내보다 5개 같은 경우는 뭐 100m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AP 신호가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단점이 뭐였냐면 이 설치 방법이 제약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눈이나 비바람 막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 위치였고 그리고 사실 외관상으로 이게 너무 독특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미관이 좋지 않은 이런 일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가장 큰 이것도 문제점은 뭐였냐면 학생들이 기자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체육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못하니까 체육 같은 경우는 별도의 또 유형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체육은 1인 1 디바이스,
이거 잘 안 돼요. 왜? 관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체육은 교사가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고 교사 단말기하고 사실은 조그마한 모니터 같은 거 한 25인치에서 30인치 이 정도 되는 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애들이 체육 활동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뭐 영상을 자동 녹화시켰거나 그러면 학생이 하고 난 뒤에 자기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세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알기가 쉽죠. 이제 그래서 체육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패드하고 디스플레이만 있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과에 맞는 특성화된 내용을 좀 뽑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원격 그 온라인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들의 역할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수업 보조기구들이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원격이나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중등이기 때문에 노트북만 쓰세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 요구사항은 우리도 듀얼 모니터 쓰게 해주세요. 왜냐면 한 화면은 선생님들 공유하는 화면, 또 하나 화면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뭘 보고 했냐면 교사들 1인 1 크롬북을 지원을 해드렸어요. 필요하시면 크롬북을 여기 나온 것처럼 외부 디스플레이로 확장해서 쓰게 해드렸어요. 여기 있는 요 스페이스 데스크라는 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 스페이스 데스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앱 하나하고 그 다음에 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에는 이 프로그램 설치하고 앱을 여기 뭐 크롬북에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 노트북의 크롬북 화면이 확장 또는 미러 형태로 보여져요. 네. 손쉽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사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뭐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프로그램을 다 못 사드릴 때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일러드리고 하곤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드렸어요. 이제 교과서 제작한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충전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소프트웨어, 요거는 이렇게 하드웨어죠. 이렇게 사드렸어요.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사별로 다 틀리구나. 요구사항도 틀리고 본인이 잘하는 거 이것도 틀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만 수준별 맞춤 이게 아니라 교사별로도 맞춤형으로 기기를 지원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굉장히 못하시는데 무조건 이분한테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려드려야죠. 며칠 전에 저희가 포토샵을 했잖아요. 이거 정말 능력이 안 되는데 이분한테 포토샵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냥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 그것만 잘 꿰맞추게 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시라고 하는 게 낫고 저희는 별도로 이제 이 닥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사드렸어요. 뭐냐면 동영상 녹화하고 동영상 송출하고 간단한 편집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수업 보조 자료들 이렇게 판서를 하거나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주는 거를 이거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은 이걸로 써서 굉장히 편하게 쓰시고 어느 선생님은 오피스 365 그냥 웹 버전 들여서 그냥 파워포인트로 계속 만드시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타블렛 이런 것도 막 다 해드렸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키보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크롬북 쪽으로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110대 크롬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이제 계약 다 됐는데 160대 크롬북이 다시 들어와요. 총 270대 크롬북이 있고 그중에 이 110대는 펜이 있고요. 160대는 펜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모든 크롬북에 펜이 다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단가 자체가 틀려요. 저희가 요번에 160대 낙찰받은 게 얼마였냐면 39만 5천 원에 크롬북이 들어와요. 뭐 모델도 얘기해드리면 뭐 H 땡사의 모델이에요. 근데 다 크롬북, 이제 저희 학교에 크롬북이 그렇게 되면 5가지 제조회사에서 만든 크롬북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단점을 보면 기기들은 선생님들이 써보지 않으면 얘가 뭐가 좋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기존에 나와 있으면 저희가 맨날 선생님들 G2B에서 사셔야 돼요. G2B 없으면 학교 장터인 S2B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오픈마켓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말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이렇게 뭐 사진이나 홈페이지 이것만 보지 말고 어디에 가면 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할 때는 중요한 거는 교사가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선생님들한테 이거 좋은 거니까 새로 배우셔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 수업 자료 제작하고 편집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 들이지 마시라는 거야. 질적으로 멋있다? 필요 없다는 거야. 수업에 본연의 수업을 잘하는 게 낫다는 거야. 저희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원격 수업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업 자료를 막 만드세요. 녹화했는데 20분 걸렸어요. 수업률.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수업에 보여주려고 편집을 하셨어요. 편집 시간이 2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문제가 되면 아니 그냥 우리가 뭐 하다가 이거 잘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우시고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저희가 뭐 배우도 아니고 똑같이 이거 틀리지 않게 계속 녹음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 하실 시간에 그냥 다른 수업 자료 그냥 더 애들한테 나눠주시라고. 그게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별로 필요한 내용을 직접 보시고 결정을 하라는 거야. 무조건 야 어느 학교 갔더니 이거 좋대 이렇게 하고 사시는 거는 저는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별로 역량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기기는 어느 선생님한테 잘 활용되고 또 B라는 선생님은 이 기기가 잘 활용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판단하셔가지고 좀 기자재든 뭐든 수업 방식이든 아니면 이제 유형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의 모든 교실과 특별실, 그다음 운동장 이런 데 다 이제 그 AP가 다 설치가 됐어요. AP가 설치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크롬북만 써요. 크롬북 예를 들면 크롬북에는 USB-C 포트만 2개가 있고 USB 3.0만 1개가 포트가 있어요. 즉 디스플레이 포트가 없어요. 당연히 쓰려면 요거 써야 돼요. USB-C to 뭐 HDMI 이런 젠더를 써가지고 유선으로 연결해야 돼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면서 선을 계속 끌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미러링에서는 유선은 하지 말자. 100% 우리는 뭘로 한다? 무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를 잡았고요. 미러링 방식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22년 2월로 종료돼요. 더 이상 이제 안 되고 iOS는 에어 서버를 쓰시면 돼요. 하드웨어는 여기는 크롬캐스트, 딜라이브, 미박스 이런 것들이 셋톱이 가장 흔하게 쓰는 거고요. iOS는 뭐 애플 TV가 거의 독보적으로 쓰죠. 그 외에도 장치가 있는데 제가 써본 바로는 가장 안드로이드가 가성비가 좋은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애플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애플 TV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애플 TV도 뭐 몇 세대 있지만 실제 위로 갈 필요 없이 미러링만 할 경우는 뭐 한 2세대 정도면 충분히 커버되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을 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구축을 해드리려고 크롬캐스트는 국내 정식이 수입돼요. 그래서 한 4, 5만 원 정도면 사요. 딜라이브는 우리나라 업체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한 7에서 16만 원 정도 해요. 미박스는 우리나라 수입이 안 돼요. 정식 수입이 안 돼서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 직구인데 이거는 대략 6, 7만 원 선이면 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산 거 한 6만 7천 원인가? 그렇게 샀었어요. 자, 근데 저희는 왜 이걸로 했냐면 이 미박스는 미러링만 또 되지만 딜라이브하고 같이 셋탑이에요. 셋탑이면 셋탑 이제 구동을 해주면 우리 집에 있는 무슨 뭐지? 그게 SK에서 나오는 TV, 그다음에 U+에 나온 TV 뭐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무료 콘텐츠들을 여기서 검색해서 뷰어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박스는 요만한 리모컨을 하나 줘가지고 다음 장에 아마 그림이 있을 겁니다. 요게 미박스인데 미박스는 요 리모컨에 대놓고 마이크에다가 선생님 수업하다가 자 무슨 자료 한번 찾아줘 하면 자료를 화면에 쫙 표시를 해줘요. 네,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셋탑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왜 했냐면 선생님 중에는 나는 영화의 한 장면 혹시 이제 어학 같은 거 아까 제가 이제 교과별로 유형을 좀 다르게 해달라고 했죠. 이 어학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넷플릭스 로그인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선생님만 쓰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이렇게 쭉 재현해주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셋탑을 좀 다용도로 써보자. 그러면은 훨씬 수업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좀 더 재밌는 온라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딜라이브는 국산인데 요건데 그러니까 발전은 처음에 그 애플 TV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박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딜라이브가 나왔는데 딜라이브는 뭐 일반 HD급 그 다음에 4K급 요 가격이 틀려요. 4K급이 제가 알기로 한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얘 미박스는 4K급이 한 7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정식 수입이 안 돼서 뭐 그런 것 뿐이지 저는 이제 미박스를 써보니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과교실이나 특별실에 디스플레이 장치 뒤에 HDMI로 미박스 하나 딱 연결해 놓으면 우리 장치 가지고서 언제든지 무선 미러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A라는 학생이 딱 여기다가 전송하면 화면에 띄워지고 끝나고서 B라는 학생이 하겠다면 B라는 학생이 전송하면 TV에 딱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선 미러링입니다. 여기는 뭐 젠더를 써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예, 사진에 뭐가 묻은 거네요. 자, 이제 무선망을 구축하려면 이제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학교 자체에서 무선망을 구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체에서 안 해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일괄로 설치 다 해주죠.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닌데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거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축이 되면 도대체 우리 뭘로 쓸 거냐. 왜냐면 AP마다 동접수, 동시 몇 명이 접속하는 사용자 수를 결정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명, 많으면 40명 요 정도 선까지 하거든요. 근데 쓰는 기기에 따라서 혹은 쓰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서 이 부하받는 게 좀 틀려져요.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만약에 특정 교실에 여기는 많이 써야 돼 그러면 기본 가이드는 AP 한 대가 아니라 AP를 2대 정도는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구축 장소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저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업체가 좀 싫어하세요. 어제 그 저희 AP 공사한 업체 오셔가지고 이제 했어요. 체육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체육관이요. 요 앞에가 요만큼이 무대예요. AP를 여기 하나 이렇게 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는 다 바운더리가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실이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 음영 지역이에요. 잘 안 들어와요, 신호가. 그래서 자, 이거 하나 띄시고 2층으로 해서 여기 쪽에다가 다시 달아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음영 지역이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정 시를 했을 때는 공사업체는 잘 몰라요. 공사업체는 그냥 선생님들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하고 끝나요. 혹은 얘기를 안 해버리면
공사하기 쉬운 데다가 이렇게 공사를 해주고 그냥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보시고 어느 부분에 좀 설치를 해야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음영지역이 없을까를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그냥 보세요. 당연히 안정적이어야죠.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최신 기술, 표준 기술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돼야죠. 주파수 간섭이 없어야 돼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AP면 AP에 인터넷선이 2개가 들어가요. 뭐냐면 실제 사용은 한 선만 써요. 한 선만 액티브하고 상태로 그냥 활성화되어 있고, 한 선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액티브가 맨날 쓰다가 액티브가 어느 순간에 선이 끊어지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스탠바이가 2번째 선이 활성화가 돼요. 속된 말,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중화라고 하죠. 이중화.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뢰성이 훨씬 더 좋고, 주파수 간섭은 바로 뒤에서 또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뭐 호환성, 관리성 뭐 이런 거는 네. 자, 이제 이런 그림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똑같아요. 집선이라는 말을 써요. 통신회사에서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통신회사에서 인터넷 집선을 해서 교육청으로 선이 와요.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선이 다 가신다고 보면 돼요. 간다고 하니까 교육청에는 그럼 선이 다발로 있나? 아니요. 그렇진 않고 교육청에서 특정 선이 나가면 이제 집선된 장소에서 따로 이제 또 뭐 스위칭을 하던 뭘 하던 이렇게 분리가 다 되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는 거는 요 무선 쪽하고 다른 쪽 몇 개가 있는데 그건 뒤에 그림 볼게요. 그래서 무선이 이렇게 PoE 스위치 밑에 이제 무선 AP가 들어가고, 교육청에서는 인증 서버도 있지만 여기에 컨트롤러를 제어를 하죠.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에 AP를 똑같은 거를 뭐 한 40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40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학교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컨트롤러를 이 40개에다가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를 바라보면 어느 학교에 지금 AP가 동작을 안 해. 죽어 있어. 그걸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컨트롤러고, 이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합 관제를 해준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인증 서버는 우리가 AP가 있으면 패드에서 AP를 딱 보고 로그인을 시도를 해요. 그러면 무선 AP는 로그인을 해주질 않아요. 이게 신호가 어디까지 갔냐면 인증 서버까지 가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지 얘가 확인을 하고 다시 승인을 해주면 이제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이런 절차예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죠. 뭐가 있냐면 인터넷이 안 돼야 되는 곳에 무선이 접근이 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여기 시험 문제 보관하거나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주변은 무선이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학교에는 AP를 이곳저곳 설치하면 여기까지도 이제 시그널이 오죠. 그럴 때 뭘 쓰냐면 여기 있는 윕스 센서라는 걸 써요. 이건 뭐냐면 이게 서버가 교육청에 있고 그 밑에는 센서로 이제 문어발식으로 다리만 다는 거야. 센서만. 이게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이 어디서 무선을 딱 접속하려고 하면 센서가 딱 알아차리고 탐지해서 아예 AP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윕스입니다. 윕스. 근데 아마 학교 단위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하는데.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은행, 뭐 교육청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스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는 무선으로 접속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는 아예 윕스 센서를 위에다 부착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테더링까지도 다 잡아내요. 그래서 아예 그 무선을 활성화를 못 시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들어오는 망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업무망, 학생망, 무선망, 뭐가 빠졌냐면 공인망. 이렇게 세 개가
스쿨렛이라는 이름으로 묶여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업무망은 선생님들이 여기는 인터넷 꽂았는데 나이스가 안 되나요? 나이스가 안 되면 학생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망은 무조건 나이스가 돼요. 나이스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선생님들 자리 그리고 선생님만 근무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이제 유선으로 꽂아서 하는 데죠. 이런 데가 업무망이고요. 학생망은 중등 같은 경우는 교실은 전부 업무망, 실습실 이런 데가 전부 학생망이에요. 여기는 나이스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실 가면은 나이스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공문 보내가지고 우리 뭐 때문에 나이스 접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무선망. 무선망은 똑같아요. 학생망하고 똑같이 이 나이스에 접근이 안 돼요.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허점인데 학교 안에서 VPN을 쓰면 무선망을 통해서 업무망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학교 업무망이 아닌 그러니까 나이스 시스템을 보면 업무망으로 치고 들어오는 라인이 별도가 있고 EVPN으로 치고 들어오는 라인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선이 아예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EVPN으로 붙이면 어찌됐든 기존의 업무망 라인을 타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가면 이제 VPN 라인, 별도의 라인을 타고서 나이스가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새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기존 케이블과는 좀 다른 색깔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존에 우리 인터넷선 보면 이 회색이죠. 그레이색. 네. 이 색으로 해놓으면 이게 무선 들어가는 AP로 가는 선인가? 뭔 선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하시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번장을 잘 받아 놓으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 여기서 스위치에 선이 갔는데 여기에서 2층에 있는 이 POE 스위칭으로 가는 선 3층으로 가는 POE 선 이게 각각 예를 들면 2번이야 그러면 여기에도 2번 여기 3번이다 그러면 여기 3번 이렇게 선을 위치별로 이렇게 그 넘버링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선번장을 좀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특히 공사가 끝나면 이거는 꼭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 무선 AP 설치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보통은 광으로 옵니다. 광 케이블로 와서 여기서 광 컨버터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층별로 있는 POE 스위치로 갑니다. 이 POE 스위치는 조금 있다가 이게 POE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가면 여기에서는 다시 UTP 라인으로 해서 AP에 두 선으로 보냈어요. 이제 저희가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AP에 선이 두 가닥씩 들어갔어요. POE에 여유 포트가 있으면 혹시나 추가적으로 AP를 확장하게 되면 여기서만 요 선만 따는 공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 비용 절감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비성면과 성면의 차이인데 비성면은 그냥 천정에 아무 문제 없지만 성면은 언젠가는 천정에 이제 헐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천정이 아닌 벽에다가 좀 부착을 해요. 근데 아마 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아예 성면 학교에 대해서는 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앞으로 또 헐어야 되는데 이거 또 이중으로 돈을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하나의 건의사항이 이거예요. 지금 이제 교사 노트북은 사실은 무선망에 접속을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게 보안상의 문제예요. 근데 왜냐? 선생님들 노트북은 수업용이 아닌 나이스라든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용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학교에서 노트북 외에 뭐 스마트 단말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수업용으로 하나씩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근데 다 이제 보안적으로는 그걸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무선 AP는 종류가 많이 있죠. 시스코, 그다음에 아루바, 뭐 넷기어, 드링크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죠. 예. 요새는 뭐 사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해요. 이건 유무선 공유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차이는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즉 뭐냐?
가격이 싸면 무조건 공유기. 가격이 싸면. 그다음에 접속하는 사람 수가 적으면 공유기가 특징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유기 중에도 비싼 거는 이 무선 AP 성능 못지않은 성능을 발휘하죠. 근데 지금은 뭘로 구분하냐면 대부분 유무선 공유기는 그냥 플러그로 220V에 꽂는 거예요. 꽂는 거 방식이. 근데 무선 AP는 대부분 POE에다 직접 랜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대상은 가정이나 기업. 요새는 소규모 기업에 가도 다 공유기 쓰고 큰 기업에 가도 공유기 다 써요. 그래서 이런 구분 자체가 되게 모호해졌다. 성능도 공유기라 해서 무조건 나쁘다? 아니다. 비싸면 성능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인터넷을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AP 신호를 다 줘요. 한번 쫙 주는데 간섭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어널라이저라는 앱을 깔면 그 자기 주변에 측정되는 AP들에 대한 신호 세기, 그러니까 높으면 신호가 세다는 거고 옆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2.4G 같은 경우는 채널 1번부터 한 13번 정도까지밖에 안 써요. 근데 5G 같은 경우는 채널 제가 정확한 개수가 왔는데 하여튼 100개가 넘게 써요. 채널을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쓰실 때는 5G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뒤에 용어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기를 이제 단말기를 갖다 쓰다 보니까 얘 충전하고 이동하는 게 문제. 어느 분은 뭐 이거 사야 돼? 그냥 멀티탭 쫙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충전 시킨다고 이렇게 어댑터로 연결 다 했어요. 다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 더운 때요. 더운 여름. 이제 막 이게 과열되고 하다 보면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거 보상 같은 거 하나도 못 받아요. 근데 이런 충전함들은 어찌됐든 간에 화재가 발생해도 이 내부 자체가 이 패널들이 전부 철제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어디로 불나가지고 이게 전달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보험들이 들어있어요. 어디는 뭐 1억이다, 어디는 2억이다, 막 이런 식으로 보험이 들어있어서 불이 나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걸 사실 때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보험이 들어있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단순히 충전 보관만 할 건지 살균 기능도 쓸 건지 동기화도 쓸 건지 이런 걸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니까 뭐 싸게는 몇십만 원부터 비싸면 몇백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저희 학교에도 충전함이 이제 2개 회사 모델이 있어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 2개 모델이 있는데 이 UV 살균이 참 눈속임이에요. 이런 말을 해서 그런데 이 상자에 UV 램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살짝 한 부분만 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막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살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살균은 이게 장시간 켜지면 안 돼요. 장시간 켜지면 패드가 변색이 돼요. 변색이. 한쪽에만 계속 빛을 쏘기 때문에. 그래서 살균은 제가 알기로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켜지고 꺼져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켜면 또 켜지고서 다시 꺼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기는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고가의 충전함을 쓰지 못할 경우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카트가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이제 본 게 요거는 이제 외건 타입이에요.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대 이동할 때는 이런 외건이 훨씬 이동하기가 좀 편합니다. 단말기를 관리해 주는 거는 뭐 MDM과 이제 뭐 크롬북 이제 구글에서 만든 뭐 CU라는 게 있는데 MDM은 교육청에서 보급했어요. 안드로이드만 되고 별도의 돈 11,000원인가 지불해야 돼요. 대당. 크롬북 관련돼서는 개별 라이센스를 4만 원인가를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무료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면 이 CU 기능의 거의 90% 이상을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160대에다가 4만 원 하면
46에 24, 424. 640만 원이 줘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제 크롬북이 별로 깨지진 않지만 그럼 640만 원어치 크롬북을 사면 대충 한 13대, 12세대 정도를 살 수 있어요. 차라리 애들이 크롬북 부서지면 차라리 저는 이거 가지고 새 거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무료로 쓰는 거에서 무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앱 제어까지 다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뭐 기기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한번 나중에 PT를 읽어보시는데 뭐 요런 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아까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미리 기기의 특성, 장점, 단점을 사전에 꼭 확인하고 교과별로 필요한 수업 기기를 구입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뭐 기타 뭐 파우치나 보호 가방, 필름 같은 거로 보호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아까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 이름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크롬북에다가 저희는 요거는 권장해요.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계정으로 똑같이 해라. 이유는 뭐냐면 해놓으면 포맷을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포맷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초 정도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프로그램 깔고 싶은 거 뭐 하고 다 해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냥 한번 딱 파워워시 한번 딱 시켜버리면 관리는 끝납니다. 이거는 뭐 정책 들어가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냐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크롬북이나 뭐든 크롬 브라우저에서 윈도우 노트북을 제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크롬북에서 나이스를 그냥 써버리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게 느릴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안 느립니다. 그냥 PC 앞에 쓰는 속도 정도 쭉 나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현재는 이 와이파이 6라는 게 현재는 최신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AP 붙은 거 보면 이렇게 휴대폰에도 이렇게 6하고 이제 있죠. 최대 10기가 속도. 그리고 뭐 효율도 좋고 빨라졌다는 거. 그리고 2.4G하고 5G가 있는데 학교에 대부분 두 개를 활성화시키는데 2.4G는 장애물이 많은 곳은 2.4G를 붙으세요. 그리고 장애물이 없어가지고 넓은 곳, 즉 다른 제품이 간섭이 없는 곳은 5G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장 같은 데서 붙을 때는 5G를 붙는 게 좋고 교실에 따닥따닥 이렇게 있는 데서는 2.4를 붙는 게 더 나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네트워크 같은 데 보면 케이블 하는데 케이블링 할 때 이제 5E, 6 그다음에 이게 광 케이블이에요. 참고로 5 그러니까 카테고리 5E는 둘 다 똑같이 1기가 기가를 지원해 주는데 차이는 얘는 중간에 없어요. 그냥 두 가닥씩 페어로 4개가 있는데 얘는 두 가닥씩 페어 사이에 이 흰색 뼈다귀 같이 이렇게 십자가로 된 거에 이렇게 딱 차폐가 돼요. 보호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4군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역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당연히 새로 구축한다면 저 같으면 당연히 카테고리 6로 하고 기존 선에서 쓴다면 그냥 5E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서버 관련 용어 아까 설명해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POE 들어간 거 POE는 요 랜선으로 가지고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플러스 전원까지 같이 가는 게 POE입니다. 파워 오브 인젝션 이거고요. 더미 오브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쓰지 마세요. 100메가짜리인데 쓰면 얘는 속도가 n분의 1. 그러니까 똑같이 100메가를 스위칭에 붙이면 스위칭은 95메가 정도 쓴다면 두 번째 사람도 95, 세 번째도 95예요. 근데 더미를 쓰면 첫 번째는 100으로 막 거의 쓰는데 두 번째 붙으면 둘 다 50, 50으로 떨어지고 세 명이 붙으면 33, 33, 33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미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속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POE 아까 얘기 드렸고 침입 탐지 아까 윕스라고 얘기했죠. 윕스, 윕스 서버, 윕스 센서 이런 겁니다. 예. 제가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요.
관련돼서 네트워크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여기 채팅창에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온라인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밴드 있죠? 그 밴드에다가 글을 남겨주시거나 해주시면 보고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없으신가요? 어제는 질문 많이 하시던데. 아니면은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궁금하신 거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예,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분이 질문할 동안 제가 여담으로 저희 학교가 이제 그 단말기를 이제 샀어요. 이제 입찰을 끝내가지고 샀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어쨌든 학교에서 그 입찰 사업에 단말기를 그 스펙을 올려야 되잖아요. 한 제품만 되게 스펙을 올리지 마시고 두 개, 세 개,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제품이 될 수 있는 공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단말기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어느 특정 제품 하나만 사겠다면 그 업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더 다운시켜가지고 입찰에 참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에서도 그런 거는 걸립니다. 예. 두 개 이상의 스펙, 즉 독소 조항이 없는 제품 규격으로 해야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네. 그래도 한 2분 정도, 2분 정도 더 있는데, 2분 정도 더 있는 게 아닌가요? 쉬는 시간을 잠깐 가져야 되는 건가요? 하여튼 제가 이제 어제 교육부 연구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학교에서 온라인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나 이런 데도 건의사항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현장에서 뭐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래야지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그리고 제가 어제 요청한 건 그거였어요. 온라인 교과서의 정의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 그렇다면 온라인 교과서를 교과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사례가 뭐 어떤 동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런 사례. 그다음에 그 사례로 된 거를 한번 줌이나 이런 걸로 나눔의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좀 교과별로 좀 모아서 교과별로 좀 특색 있는 온라인 교과서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제가 이제 건의는 드렸어요. 그 외에도 이제 건의할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밴드나 이쪽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질문 없으면 이제 잠깐, 왜냐면 쉬는 시간을 가져야지 다음 타임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